그렇게 찡그리고만 있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김지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어느 기업의 제품이신가요? 삼성? 네, 애플도 있네요. 삼성, LG, 아마도 이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하실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재벌 기업들. 오늘 저는 이런 재벌 기업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업 내 조직 구성원을 형성하고 조직 내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기업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을 하는 말이 기업 문화. 기업 문화는 한 기업의 성취성, 조직 관계, 그리고 목표 지향점 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7, 80년대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대기업들은 현재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삼성도 그중 하나라고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대기업들의 CEO는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진 후계자를 선정하여 자신의 지위를 넘겨주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지위를 넘겨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 가족이 다양한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를 만들었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재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기업의 대부분의 임원직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가들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이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규율, 질서, 통제와 같은 제한적인 기업 문화 속에서 개개인의 아주 높은 성취를 요구하는 관료주의와 사명주의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결합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를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상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아주 높은 실업률을 뚫고 한 기업에 취직하셨습니다. 막내 직원인 여러분들은 평소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반 일찍인 7시까지 회의실에 도착합니다. 7시 반이 되자 Always Can Meeting, 즉 자유로운 아이디어 회의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고위 관리자부터 막내 직원이 여러분들까지 회의실에 모입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관리자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봐. 주제도 없고 회의 안건도 없고 소통은 더더욱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는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아이디어 회의 하자라고 말해놓고 속은 텅 비어있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죠. 조금 과장된 예시라고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한 강제기업의 직원이 실제로 겪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미있는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맨홀 뚜껑은 왜 둥글까? 빠지지 말라고 잘 아시네요. 이는 실제로 우리가 선진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구글 본사의 화장실 벽에 붙어있는 창의력 퀴즈입니다. 이처럼 구글 본사는 직원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기업의 지향점을 창의성과 혁신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가요? 자신의 칸 안에서 컴퓨터만 바라보며 굉장히 타자를 열심히 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구글 기업의 본사에는 작업실이 온통 유리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복도 곳곳에는 화이트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떠오른 영감을 그곳에 적고 이를 통해서 그들끼리 아이디어 회의하고 최종적으로는 창의적인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글은 자신들의 직원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근무 환경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퍼스트 무버의 저자 피터 언더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기업이 제한적 계층적 질서를 벗어나 직원들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로서의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즉, 제한적인 관료주의적 문화 속에서 위에서 그저 지시를 내려서 받아들이는 하향식 구조가 아닌 직원들의 의견을 위로 수렴하는 상향식 구조로 우리는 변화해야 하며 근로자와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 환경의 변화를 통한 그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던 단순한 조립이나 생산의 과정이 아닌 IT 산업과 같이 지식 집약적 첨단 산업을 발전으로 우리가 현대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들의 기업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구글과 같은 환경으로 한꺼번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 근로자들, 그리고 CEO들이 그들이 변화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활용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변화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우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일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 속에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세대로서 앞으로 우리가 속하게 될 공동체에 긍정적인 문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주체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곧 입사하게 될 기업이란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고정적인 기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별로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꽁꽁 싸매고 있을 것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인식을 가져야 이러한 변화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을 강조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을 전혀 추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한 말입니다. 전통이란 이름하에 자신들을 꽁꽁 싸매고 있는 행동. 이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